3차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전개하지를 말고 우선은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과 계수 관계에 따라서 세 근의 합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고 얘는 뭐지? 1 마이너스 알파고 얘는 1 마이너스 베타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얼마를 넣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지? 1 넣는 거랑 다름이 없죠. 1 넣어봐. 1 넣어주시면 1 빼기 1 빼기 7 빼기 5.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3번이죠. 두 2차 방정식에 있는데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 그럼 우선은 공통근을 갖는다? 일단 빼라. 두 개를 뺍니다. 그럼 빼버리면은 자 P 마이너스 QX에 Q 마이너스 P인데 나는 이렇게 할래. P 마이너스 Q인데 앞에 마이너스. 그러면은 P랑 Q랑 같거나 아니면은 X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근데 만약에 P랑 Q랑 같아버리면 아예 그냥 2차 방정식이 똑같잖아. 그러면은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고 공통근이 이제 두 개가 발생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X가 1일 수밖에 없겠지. 그쵸? 1 넣어봐. 그러면은 1 플러스 P 플러스 Q는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통근이 공통이 아닌 두 근의 비가, 그죠? 두 근의 비가 1대 3이래. 그러면은 다른 한 근을 한번 살펴보잔 말이지. 자, 여기다가 한번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버리면은 자, x의 제곱이고 px고 q라는 것은 지금 뭐가 되겠죠? q는 마이너스에 p 플러스 1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왜? 공통근 1이 무조건 이게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p 플러스 1이 다른 한 근임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나머지 근은 뭐가 되겠어? q 플러스 1이겠죠. 자, 그래서 p 플러스 1과 q 플러스 1에 대한 근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 3이란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3배 해주고 같게 처리해주면 나오겠죠. 3p 플러스 3은, 그러니까 3p 마이너스 q라는 것은 마이너스 2. 그럼 두 개를 뭐 하면 되겠어? 그쵸. 연립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 연립을 한번 해볼까? 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1이고 두 개를 더해봐. 그럼 4p 3이니까 p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이어서 q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끝났네. 그러니까 정답은 32에다가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1이죠. 그래서 어쨌든 얘를 날려주면 2가 되겠고 8, 2,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 K에 대하여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어느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래. 그러면은 우선은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야겠죠. 그러니까 1 넣으니까 가능하지 않나? 1 한번 넣어봐봐. 그러면은 자 1 마이너스 3에 k 플러스 2에 마이너스 k인 거지. 그럼 1 하고 일단 마이너스 2 해버리고 k 해버리고 0 딱 나와줍니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지. 그래서 각각의 근들을 1과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판단할 부분은 두 근의 합과 곱인 거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를 만족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곱인 알파와 베타라는 것은 얼마지? k라는 것을 만족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 더, 서로 다른 세실근이잖아. 그럼 판별식 D를 써야겠지. 요거에 대한 판별식. 그러면 1-k가 양수니까 자, k는 1보다 작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 그러면은 그림을 두 개를 그려봐야 돼. 두 개를. 하나, 둘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빗변이 1이거나 1이 아닐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베타인 것이고 여기가 알파 베타 뭐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랬을 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근과 계수관계 그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1이므로 여기에서 k 값은 얼마를 만족합니까?
2분의 3이라는 것을 만족을 하겠지. 근데 얘는 1보다 작다는 것에 만족을 못합니다. 이거 아닌 거야. 이 그림은 아니야. 얘가 답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무엇을 만족해? 그치, 1이라는 것을 만족하겠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무엇을 만족합니까? 2분의 1을 만족을 하겠지? 그쵸? 그럼 이거를 어쨌든 이용해서 알파랑 베타 값을 내가 구할 수가 있잖아. 됐습니까?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인 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나는 베타 값만 구하면 되죠? 그럼 두 개를 뭐 하면 돼? 빼봐.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2베타는 2 빼기 2분의 1은 2분의 3이고 베타 값은 4분의 3이지. 그러니까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얼마입니까? 4분의 3 해주면은 정답이 8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8분의 3. 그쵸? 근데 P 플러스 Q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방정식 이 녀석의 근에 대하여 다음에 100제곱을 더한 값을 구하래. 근데 이걸 100제곱을 미쳤다고 다 구하라는 게 아니겠지. 모양을 잘 보시면은 알파의 100제곱은 얼마를 만족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10알파 플러스 10알파 마이너스 1 이거 아닌가? 그쵸? 이거잖아 지금. 아니 그러면 알파 1, 알파 2, 뭐 알파 3 이거 다 더하래. 그럼 결국엔 10에 알파 1부터 어디까지죠? 알파에 100까지 한 다음에 얼마를 더하면 돼? 마이너스 100을 더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0이지. 왜? 99차에 개수가 없잖아.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00이 되겠습니다. 세 양의 실수 A, B, C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면 이건 자동 이건 생각해야지. 그쵸? A와 B와 C와 같습니다. 그쵸? 그거를 만족하는 뭐 X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래. 그럼 A, B, C 다 날려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겠지? 그럼 바로 자동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X3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X6제곱은 1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차수를 낮춰야겠지. 차수를 한번 낮춰버리면은 얘는 얼마가 되겠어? 6으로 나누어버리면은 지금 나눴을 때 이제 나머지가 2인 거지. 그래서 X제곱 바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주면은 이게 지금 X 세제곱 했을 때 어쨌든 이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죠. 그럼 1.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8 이거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X제곱 빼기 X가 얼마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 4차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정수인 근을 갖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정수인 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보기차잖아. 그쵸? 보기차이기 때문에 얘가 부호가 뭘 만족해야겠지?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곱이 음수여야 한다고. 왜? 하나가 실근이고 하나가 허근이란 얘기는 이걸 제곱으로 봤을 때, 그쵸? x제곱을 하나의 t라고 봤을 때 그럼 t1의 하나의 값은 양수고 하나의 값은 음수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두 근의 곱이 음수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면은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라고 알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한번 근을 구해보자고. 구할 수 있으면 땡큐인 거지. 그래서 한번 째려봤더니만 인수분해가 되기를 a-4로 되지. 그리고 a 플러스 3으로 되는데 두 개 한번 더 해볼래? 마일 플러스 2a. 어쨌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나와 안 나와? 그쵸? 나오지. 나오기 때문에 x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3을 만족하거나 아니면은 a-4라는 것을 만족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양수, 음수 이렇게 판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겠죠. 실근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0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a가 4보다 작고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공통범위를 이제 파악을 하려면은 이거 얘를 만족해야겠지. 얘를 이렇게
얘를 가지고서 한번 판단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각각의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 제곱수를 만족해야 돼. 제곱수를. 특히 여기를 보면은 a 플러스 3이라는 것은 무언가의 제곱수를 만족해야 돼. 그쵸? 그래야지만은 얘가 정수인 근을 갖는 형태가 되어야겠지. 이게 뭐야? 루트가 나오니까. 그러면 a 플러스 3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1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9도 될 수 있죠. 3의 제곱. 근데 넘어가 버리죠. 6이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다 더해주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연수 ABC는 그림과 같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래. 그리고 반지름의 이제 값을 결국에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뭔가 좀 애매하잖아. 어쨌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각각을 부정방정식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A, B인데 난 얘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A 플러스 1, B 플러스 1 얘는 15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보시면은 B 플러스 1과 C 플러스 1의 곱은 29인데 1 더하니까 30을 만족하시겠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1과 C 플러스 1의 곱을 또 한번 해보면 1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자연수라며. 자연수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은 15가 두 개로 되려면 3, 5, 15 혹은 5, 3, 15가 되겠지? 그럼 만약에 5, 3, 15라고 하면은 이게 5라고 하면 18이랑 이제 안 나눠 떨어지거든. 그래 3, 6, 18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3, 5, 15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5, 6에 30 이렇게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4가 되겠고 B 값은 4가 되겠고, 자 A 값은 2가 되겠지. 그쵸? A 값은 2가 되고, 그리고 B 값은 4가 되고 C 값은 얼마입니까? 5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나와줍니다. 어쨌든 간에 A와 B와 C의 합은 얼마를 만족하냐? 11이라는 것을 만족을 하시겠죠. 이걸 왜 하냐 갑자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2분의 1의 반지름에다가 둘레의 길이가 4분의 루트 231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1분의 루트의 23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루트 231을 한번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루트 231은 루트에 11 곱하기 얼마죠? 21인가?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 그쵸? 2에 22, 11, 20을 나오지. 그럼 날려주시면 2루트 11분의 루트 21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일단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44 R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44의 R제곱은 얼마입니까? 21을 이제 두 번을 곱해야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1이니까 44. 그 다음에 21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21이 되겠습니다. 한 근이 1-루트 2i인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에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3차 방정식 근 하나가 1 빼기 루트 2i면 다른 한 근은 자동적으로 1 플러스 루트 2i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근 하나를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3차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얘를 한번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내 보는 거지. 그래서 x-알파라고 합니다. 두 근의 합은 얼마지? x제곱 마이너스 2x지. 그쵸?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되겠어? 1, 2 하니까 3 나오겠지. 플러스 3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우선은 a는 무엇이 되겠냐? 자, a는 x제곱에 대한 것이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일단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도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그 공통근을 이제 알파라고 내가 했으니까 x-알파 하고 x- 자 여기가 2잖아 2 그러면 알파분의 2라고 써도 괜찮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a에 대한 걸 가지고서 한번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2잖아. 아니 그럼 니랑 같겠네 두 개가.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합시다. 고맙게도 이게 날라가죠? 이렇게 날라가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2이기 때문에 알파의 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다 나왔네. 끝났네. 얘가 1인 거 아니야? 얘가 1이잖아. 얘가 1이라고. 그래서 세 근의 합은 얼마를 만족하냐면은 마이너스 3이고 두 개의 근의 곱의 합은 얼마가 되겠죠? x의 개수를 묻는 거나 다름이 없지. 그러니까 3이고 2인 것이니까 5가 되겠고 C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줍니다.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45가 되겠습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보기 차죠. 그리고 3차식이 없잖아. 그러면은 이 형태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냐면 합차 공식의 모양으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어떤 두 근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1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지. 그 다음에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가 p 플러스 루트 q야. 일단 이건 내버려 두시고 요 식과 요 식에 대한 항등식 관계를 한번 우리가 이용을 좀 하자면 지금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잖아. x제곱의 개수 얼마입니까? a 이렇게 해서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므로 a 값은 얼마를 만족합니까? 그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만족하시겠지. 되겠죠? 그러면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지 이제. 근의 구성을 한번 보는 거야. 그럼 얘를 먼저 근의 공식을 한번 해버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고 이어서 얘도 한번 살펴보시면 2분의 1 풀마 루트 5 이렇게 나와 주시겠지. 그러면 끝났네. 가장 큰 건 뭐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한번 빼버리면은 얼마죠? 이게 2하고 플러스 2 루트 5 그래서 정답이 1 플러스 루트 5겠네. 그럼 P는 1, Q는 5 해서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데 우선은 근과 개수의 관계를 따라서 세 근의 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8이지. 그러니까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인데 이걸 구성을 어떤 식으로 짓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봐봐.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날라가지. 얘도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날라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한 근으로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A하고 2B-2A인데 이렇게 되고 두 배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3이 날라가지. 그러니까 4A일 거 아니야. 4A일 거 아니야.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근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2, 1, 4 이렇게 되거나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상황밖에 될 수가 없겠지.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로 마이너스 1과 4일 때 근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각각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근과 개수 관계를 한번 이제 설정을 좀 해야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 요 식의 형태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x 플러스 2에다가 자 이겁니다. 2a의 x 플러스 4a인 거지.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지? 5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5인 거야. 두 근의 합이 5인 거지. 그랬을 때 a분의 마이너스 a 쳐버리면은 자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뭡니까? a분의 2b 이렇게 되겠지? 그쵸? a분의 2b인데 마이너스고 a분의 마이너스 2a인데 이렇게 쳐서 얘가 3 나오겠다. 3 그러면은 이게 3 나오고 2b는 마이너스 3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일단 한번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 있을까? 두 근의 곱, 4 이건 나왔으니까 패스. 그러니까 A와 B에 대한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지? A와 B에 대한 비율은 2대 3이겠죠. 2대 3. 그러니까 2대 3인데 부호는 서로 이제 다른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2대 3이라는 건 먼저 캐치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0 이하, 절대값이 각각 50 이하라고 했는데 한번 나열을 직접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b가 3칸씩 가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러면은 일단은 뭐 1부터 해볼까? 자, 1. 안 되지. 왜? 1이어 버리면, 이게 1이어 버리면, b가 1이어 버리면 a가 3분의 2 나오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얘는 3의 배수, 2의 배수 이렇게 만족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3이라고 할까? 그럼 얘가 3이라고 해봐. 그 쓱쓱 날아가면 a는 마이너스 2 만족하겠지. 그럼 계속 가. 3, 6, 9, 점점점 어디까지 가능해? 3의 배수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48까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러네. 그렇게 되면은 얘가 몇 개지? 총 16개인데 마이너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32개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어서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볼 거야.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5가 되시겠지? 아까 근거계수관계 여기 보이죠 이거? 그럼 얘가 2하고 a분의 마이너스 2b야. 그럼 마이너스 7이고 하면은 얘가 얼마죠? 얘가 7a는 마이너스 2b라는 것을 만족하시겠지. 그쵸? 그러니까 얘도 a와 b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a와 b는 2대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얘가 7의 배수네. 그러면은 7, 7이 14, 점점점 7, 7은 49까지 가겠네. 몇 개겠니 이게? 7개죠. 근데 마이너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개를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최종적인 정답은 46개가 되겠습니다. 세실수 xyz에 대하여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x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지. 5-x y제곱 z제곱 이렇게 둡니다. 얘는 9-x제곱이 되겠죠. 코시 슈바르츠 쓰는 게 훨씬 빨라. 1의 제곱 1의 제곱 y제곱 z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가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이잖아. 2배에다가 9-x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5-x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자 18-2x 전체 제곱 2x제곱 그 다음에 10x 플러스 25가 되겠죠. 넘겨 3x제곱이고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이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됐을 때 얘가 7, 1 이렇게 나와서 x의 범위는 1에서 3분의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x의 최대값은 3분의 7 일단 나왔죠. 그럴 때 yz 값을 구하래. 그럼 코시 슈바르츠에 따라서 어떨 때지? 두 개가 같을 때지 뭘. 두 개가 같을 때가 최대를 만족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은 y 더하기 z는 그냥 2y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3분의 7이지. 계산해 주시면은 얘는 3분의 8이지. 그래서 y 값과 z의 값은 2 약분 때리면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점 5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이제 200, 100 떨어져 있고 가불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수직이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를 그냥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그냥 B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줍니다. 얘도 똑같지. 왜? 이등변인데 60도야. 그럼 정삼각형이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를 일단은 세팅할 수가 있겠고, 그럼 모든 길이가 다 이제 같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 길이에 대해서 한번 다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5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면, 자, 제곱으로 해보면 A제곱 플러스 200의 제곱이다. 근데 얘는 B제곱 더하기 100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얘를 또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얼마죠? 300의 제곱이죠. 이만큼은 또 얼마지? B-A잖아. 그래서 B-A의 전체 제곱 플러스 300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지? 요 길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300이고 이만큼의 길이는 B-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을 이제 연립을 해야지. 3개의 식인데 2개씩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먼저
얘랑 이렇게 한번 연립을 좀 해볼까? 그랬을 때 a제곱에 200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300의 제곱이지. a제곱 날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300에서 200 하니까 얼마야? 500이죠? 그러니까 500 이렇게 나오겠지. 는 0이다.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얘랑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b제곱 날라가죠? 그럼 남는 것은 a제곱 마이너스 2ab. 그러면은 300제곱 100제곱이니까 얼마? 400에다가 200 하니까 8. 그러니까 8만이지. 8만. 그렇죠? 500이 아니고 5만이죠. 5만. 자,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가 문제인데, 이 상수를 없애는 거지. 이거 자체로 없어진다고 해서 뭔가 딱히 나오는 게 없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8을 곱하고 여기다가 5를 곱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얘는 8b제곱 마이너스 16의 ab고 58에 40만이라고 쓸 수 있죠. 얘도 한번 보시면은 5a의 제곱 마이너스 10ab 그래서 똑같이 40만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빼야겠죠. 빼면은 8b의 제곱에 마이너스 6ab 마이너스 5a 제곱인가? 이렇게 쓸 수 있네. 그 얘는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게 4, 2 가능하지 않나? 그죠? 4, 2 가능하죠? 4, 10인가? 이렇게. 자, 그래서 4b는 5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음수관계니까 말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을 이게 5대 4잖아. 그래서 b를 먼저 ok라고 하고 a라는 것을 4k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 다시 대입을 하는 거지. 다시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일단 넣어봐봐. 그럼 16의 k제곱이지. 16의 k제곱 플러스 4만은 였다는 거면 여기 얘는 25의 k제곱 플러스 만, 그쵸? 만이죠? 그럼 9k제곱이지. 9k제곱이 이제 얼마가 되냐 하면은 3만이겠죠. 3만. 이렇게 나와주네. 그래서 k 값은 얼마냐? 3분의 루트의 100인가? 그쵸? 루트 3분의 100이지. 루트 3분의 100. 계산해주면은 루트 3분의 10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났네. 그럼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은 얼마냐면 루트 3분의 500. 4k는 루트 3분의 40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쵸? 근데 속력을 구하려면 속력은 뭐야? t분의 s잖아. t분의 s. 근데 문제에서 40초 후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40초라는 것을 분으로 바꿔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40초는 3분의 2분이지. 60분의 4분이니까. 그쵸? 그럼 t분의 s 해버리면은 값이라는 녀석은 값이 지금 어디였지? 값이 지금 5a잖아. 그러니까 5a니까 이제 a에 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루트 3분의 400에 나누기인데 2분의 3을 곱해야겠죠? 2분의 3. 그래서 결과는 200 루트 3. 이게 값의 속력이야. 을이라는 사람은 루트 3분의 500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을은 250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네 실근이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 거지. 만족할 때 두 상수에 대하여 p 플러스 q를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문자가 많으면 치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내가 a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를 a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감마 플러스 델타를 내가 b라고 한다면 감마 델타는 b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쓸 수가 있겠지. 됐죠?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한 근과 계수관계식을 한번 이용을 좀 하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의 a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쵸? 알파 베타에 관한 근과 계수의 관계.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감마 델타에 대한 근거 계수 관계니까 이게 마이너스 bx고 얘는 b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오케이. 그럴 때 어쨌든 pq를 일단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항등식 처리해 주는 거지. 그러면은 a와 b를 제곱한 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마풀이니까 49지. 근데 a값과 b값은 다 양수이기 때문에 a, b는 무엇입니까? 그쵸,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계속 가보면은 이 114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114라는 것은 항등식 처리해주면은 x제곱의 개수 아니야? x제곱의 개수 얼마입니까? b제곱. 그 다음에 또 얼마니? ab죠? ab가 되고 또 뭐야? a제곱이지. 그러니까 이거네. 그럼 얘를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식으로 바꿔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뭐가 되겠냐? 이게 지금 빼기 7이잖아. 그럼 플러스 7 돼버리니까 얼마죠? 121이지. 121이지. 근데 양수이기 때문에 a, b 합은 11임을 알 수가 있겠네. 됐죠? p랑 q는 뭐야? p는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p라는 것은 x 세제곱의 개수인 거잖아. x 세제곱의 개수. 그 딱 째려보시면 뭐야? 여기서 마이너스 b. 그렇죠? 마이너스 b. 또 마이너스 a. 그리고 없죠. 얘는 뭐가 되겠어? 자, p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1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뭐가 되겠죠? q는 이제 마이너스 p구나.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11이니까 p 값은 11이네. 뭐 아무튼 근데 여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q인 거지. 그러니까 x의 개수잖아. 그러면은 얘랑 뭐랑 곱해줘? 얘랑 곱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 b제곱 보이십니까? 이렇게 x의 개수. 얘도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a제곱 b인 거지. 그러므로 q 값은 a, b에다가 a 플러스 b를 한 거네. 그럼 77이죠. 그쵸? 7 곱하기 11. 따라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정답은 88이 되겠습니다.